구독자분 중에 최근 실제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오늘 바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 진짜 들어보면 어이가 없고 같은 남자로서도 뭐 정말 이런 악질이 다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더 짜증나는 건 이건 여자들이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어서 더 그래요. 시청자분들, 특히 여자들은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 물론 그럴 사람은 여기 없겠지만 오늘 이거 보고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여자 마음 가지고 이런 장난 좀 치지 마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세인님. 메일로 사연 신청 드립니다. 제가 카페에서 일을 시작하고 3주 뒤에 그 남자가 들어왔어요. 외향적이고 활발한 성격의 남자였는데 저에게 엄청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더라고요. 한 번은 제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그것도 닦아주고 제 입장에선 그 친절이 좀 과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처음 한두 달 정도는 제가 경계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친절하게 대해주는 걸 넘어 마치 저에게 호감이 있는 듯한 모습들을 하나씩 보여주더라고요. 이땐 제가 운동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 남자가 이걸 알고 운동할 거면 자기 다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같이 다니자고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거리도 있었고 나는 그냥 내가 다니기 편한 곳에서 운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저는 다른 헬스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헬스장에 가서 등록을 할 때 굳이 같이 와서 이것저것 챙겨주기도 하고 심지어 얼마 뒤엔 제가 운동을 다니는 곳으로 그 남자가 헬스장을 옮기더라고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남자와 아직 번호 교환도 안 했을 때였어요. 아무튼 어쩌다 보니 그렇게 우린 같은 직장, 같은 헬스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운동도 알려주고 같이 저녁도 먹고 그러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 친해지는 가운데 이 남자가 저에게 했었던 말이 있었거든요. 사연자야, 우린 그냥 친구 사이야?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나도 알겠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내면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제가 머리핀 이야기를 하면 며칠 뒤 머리핀을 사다주고 제 에코백이 끊어졌는데 며칠 뒤에 알아서 에코백을 사다주고 자기가 잘 아는 맛집 있다며 가자고 해서 이때 처음 마라탕도 먹어봤습니다. 얼마 후엔 자기 생일이라고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해서 저녁도 먹고 이번엔 제가 생일 선물도 해줬고요. 평소 데이트 비용은 주로 남자가 부담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그 남자와 저는 썸을 타게 된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직장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의 내용은 우리 둘에 대한 이야기, 특히 대부분은 저에 대한 험담이었어요. 이 험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순화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린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에 대한 이야기가 직장 내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연자 쟤는 어쩐지 처음부터 남자가 많이 고파 보이긴 했어. 야 말도 마, 끼 부리는 게 딱 봐도 남자 겁나 밝히게 생겼잖아. 뭐 이런 식으로 동료들끼리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다 한 번은 동료 중에 누가 썸남에게 그래서 둘이 지금 무슨 사이냐, 꼭 연인 사이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 남자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변했어요. 나와는 거리를 두고 말도 잘 안 하고 대놓고 피하는 느낌까지 주면서 곧바로 다른 여자를 만나더라고요. 심지어 같이 일하는 카페에 그 여자가 와서 저희 썸남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기도 하고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근할 때 보란듯이 둘이 같이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이 남자에게 더 이상 저는 안중에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정보다 조금 더 일찍 그곳을 그만두기로 했고 드디어 카페에서 마지막으로 일을 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일을 마치고 퇴근할 때 정말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나오는 그 순간, 이 순간조차도 이 남자는 저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세인님, 이 남자는 왜 이렇게 갑자기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걸까요? 궁금하고 속상합니다. 자, 사연을 쭉 한번 들어보셨는데 시청자분들은 이 사연을 듣고 혹시 지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만 짜증나는 거 아니죠? 사연자님, 그러게요. 이 남자는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어장관리?
아니면 그냥 쓰레기? 저는 이 남자의 독특한 기질이 벌써 눈에 띄거든요. 이건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요한 건 보통 여자들이 처음부터 어장관리 당할 걸 알고 당하진 않잖아요. 막말로 누가 처음부터 쓰레기인 줄 알고 그런 남자를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연을 빌어 여자들이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우선 얼마 안 있다가 같은 직장에 어떤 남자가 새로 들어왔는데 사연자님을 잘 챙겨줬죠. 처음엔 사연자님께서 부담스럽게 느끼셨는지 조금 경계를 했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계속 더 잘해주면서 어떻게? 아예 헬스장도 사연자님이 다니는 곳으로 옮겨버렸죠. 바로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 포인트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남자와 아직 번호 교환을 안 했을 때라고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느냐? 잘 생각해보세요. 아니, 어떤 남자가 자기한테 번호도 안 주는 여자한테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보편적인 남자들은 이럴 배짱도 없고 실제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즉, 이렇게 좀 특별한 케이스의 상황에서는 여자도 그 이전과는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당시엔 평소처럼 똑같이 부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막상 그러고 집에 가서는 여자 입장에서 충분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남자는 뭐지? 좀 다른데? 맞아요. 여자 입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 실드를 쳤을 때 무기력하게 나가 떨어졌던 남자들이랑은 확실히 뭔가 달라도 달랐던 거죠. 물론 이 하나로 내 마음이 상대에게 확 넘어가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때부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좋아하나? 자, 그 다음 결국 그렇게 같은 직장에 같은 헬스장까지 다니게 됐죠.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운동도 알려주고 같이 저녁도 먹고 그러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되었어요. 이 중에서도 진짜 핵심은 저에게 운동도 알려주고,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이게 사실 나머지 그 이후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뭐 데이트도 하고 선물도 챙겨주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빌드업이 사실상 여기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운동을 알려줬다는 건 사연자님께서 어쨌든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받게 된 거죠.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껌한 쪼가리라도 먼저 받게 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요. 여기서 아마 이런 심리가 작용했을 거예요. 받았으면 나도 무언가를 상대에게 해줘야 한다는, 즉 이때부턴 두 사람 사이에는 이 명분이라는 게 추가된 거죠. 그렇기에 그 남자가 같이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을 때 이전처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요. 흔히 썸 탈 때 괜히 다소 유치한 소원 내기 같은 거 하면서 술 사고 영화 쓰고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이 정도야 귀여운 애교로 알면서 넘어가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함께하는 그 시간도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면서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얼마 지나 눈을 떠봤을 때 사연자님은 어느새 그 남자와 본격적으로 썸을 타는 관계가 된 거죠. 그렇게 잘 지내는 듯 하다가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직장 내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고 그 소문은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 특히 사연자님에 대한 험담이었죠. 세 번째 포인트. 이건 제가 지금 사연자님에게 어설픈 위로를 해드리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 마인드 중에 하나예요. 그저 듣기 좋은 입 빨리는 소리가 아닌 사연자님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들의 험담들, 뭐 남자한테 끼 부린다, 딱 봐도 남자 밝히게 생겼다, 이건 뭐 당연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의 99%는 이거 전부 다 시기와 질투입니다. 혹시 그럼 이 시기와 질투에 확실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시기와 질투, 이 두 개는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인간한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절대 아니에요. 그들보다 사연자님이 실제로 더 이쁘든 인기가 많든 직장 내에서 인정을 받았든 뭐가 됐든 간에 뒷담을 하는 그들보다 사연자님이 실제로 그만큼 더 잘났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시기와 질투, 타인의 평판, 뭐 이런 것들에 예민하고 신경 많이 썼어요. 이번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또 내가 문제였나?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본인들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내가 더 낫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을 자처하고 있구나. 정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다음 네 번째, 동료들이 어떤 사이냐 물었는데 이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은 것. 다섯 번째, 곧바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심지어 사연자님 눈앞에 보란 듯이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인 것. 마지막 여섯 번째, 마지막 순간까지 쳐다보지 않은 것. 이건 다섯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와 여섯 번째를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사연자님 앞에서 보란 듯이 진짜 이건 뭐 말도 안 되고, 막말로 제가 실제로 겪었다고 하면 솔직히 이건 저라도 멘탈이 개박살 났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사연을 받은 입장이기에 감정적인 부분은 좀 추스리면서 이야기를 잘 해볼게요. 저는 감히 추측하건대 그 남자가 저런 행동을 한 게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점과 어쩌면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친해지는 와중에 사연자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했었죠. 우리는 친구 사이야. 그리고 뭐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만약 저의 추측이 맞다면 진짜 이건 지금 말하면서도 저도 인정하기 싫고 소름이 돋는데, 이 남자, 아니 이 새끼는 지가 나쁜 새끼라는 걸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행동들을 굳이 사연자님에게 보란 듯이 하는 게, 거봐 내가 뭐랬어. 왜 우리 처음 친해지기 시작했을 때 내가 너한테 나 좋은 사람 아니라고, 우리 친구로 지내자고 했지. 난 다 말했다. 근데 너가 내 말 안 들은 거야. 여기까지가 저의 추측이자 생각이고, 저도 이게 진실이 아니길 바래요. 어쨌든 사연자님도 한때 좋아했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솔직히 이건 이유 불문하고 정신나간 상또라이 새끼라고밖에 제 선에선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 더 좋은 답을 드리지 못해서 사연자님께는 죄송해요. 마지막 네 번째와 여섯 번째, 관계에 대한 규명을 피하고 마지막까지 사과는커녕 이후 발생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것. 이건 제가 사연자님에게 따로 이야기도 드려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이 남자, 제 생각엔 결국 회피형 애착 유형의 남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회피형도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그 본인만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 안까지 깊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못하고 네 감정은 네 감정, 내 감정은 내 감정, 이렇게 서로의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나 관계에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회피형 애착의 사람들이 실제로 다 이렇다는 건 아니니까 사연자님도,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신 다른 분들도 이것으로 애착 유형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회피형 연애라고만 검색해도 이와 관련된 다른 유튜브 채널에 유익한 영상들 정말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용기 내서 사연을 시청해주신 구독자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죠?